뉴스 하나 더. 미스터 마켓. 나오나요? 나오네요. 자, 헤드라인을 좀 적으세요. 안 주시네요. 그냥 제가 그냥 할게요. 미국의 월가도 감원 폭풍이다. 골드만삭스 내년에 4,000명 줄인다. 진짜 안 주네. 네? 끝까지 안 주네요. 너무하시네 진짜. 뭐 손으로 안녕 그러고 있는데요. 안 드려요. 뭐 이렇게. 그 미국의 노동 시장이 뭐 굉장히 타이트하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예. 그래서 뭐 근데 이제 간헐적으로 이제 들려오는 소식이 실리콘밸리 베이스의 무슨 플랫폼 기업에서 뭐 아마존이 10,000명 자른다 뭐 이런 얘기들도 계속 나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노동 시장은 왜 이렇게 타이트하나 뭐 이런 거잖아요. 예. 사실 전체 노동 시장에서 정말 좋은 직장들, 예를 들면 서부의 실리콘밸리, 동부의 월가 아니에요. 월가. 이거 사람 수로는 얼마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저는요 조금 다른 시각을 갖고 있는 게, 오늘 뉴스처럼 월가도 감원 폭풍, 골드만삭스 내년 4,000명 줄인다. 4,000명이면 전체 골드만삭스 직원의 몇 퍼센트냐면요 8%를 줄이는 거예요. 와, 10명 중에 1명을 자른다는 거예요. 네. 이거 굉장한 거죠 사실. 이게 증권회사잖아요. 골드만삭스가 IB라고 하는 게 이제 인베스트먼트 뱅크 이제 증권회사인데, 여기 인력의 거의 10명, 12명 중에 1명을 자른다는 거거든요. 지금 정프로 감원이냐고 물어보시는 글이 계속 올라오네요. 정프로가 그게 아니라 정프로가 이제 주말에 어디를 갔다가 이제 비행기가 좀 연발이 돼가지고 연착이 돼가지고 좀 늦는데 그냥 오지 말라 그랬어요. 한 8시, 9시쯤 온다는 거예요. 그럴 거면은 그냥 조금 쉬었다가 이렇게 하시라고. 감원 아닙니다. 그 아저씨가 감원 당할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이 세계 최대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가 내년 전체 직원의 최대 8% 4,000명을 감원한다고 밝혔는데, 이게 감원 규모라든지 뭐 어느 섹터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이제 답변을 피하긴 했는데, 뭐라 그랬는지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데이빗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이제 골드만삭스의 CEO인데 계속해서 우리 비용 구조에 역풍이 불고 있다. 비용 감축 계획을 실행하고 있지만 시간이 걸린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민첩함을 유지할 것이고 회사 규모를 조정해야 할 것이다. 이건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이제 2023년도에 골드만삭스의 매출과 이익은 줄어. 그러면 우리가 민첩하게 뭘 해야 되는, 비용을 줄여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증권회사의 매출과 이익이 줄 전망이라는 건 크게 두 가지죠. 자산 가격이 많이 안 오를 거라는 전망이 이 안에 있는 거고, 기업, 특히 IB 쪽에서 큰 수익은 어디서 벌어들이니까 기업 활동에서 벌어들이거든요. 그렇죠. 자금 M&A라든지 뭐 회사채 발행이라든지 증자라든지 IPO라든지 이런 게 굵직굵직한 수입원인데, 여기가 침체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전반적으로 우리가 뭐 탄광의 카나리아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골드만삭스가 전체 직원의 8%를 감원한다라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이 친구들이 보는 내년의 자본 시장에, 왜냐하면 아까 역발상이라는 얘기 했잖아요. 정말 골드만삭스의 솔로몬 CEO가 야야야 이럴 때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최소한 줄이질 않죠. 왜냐하면 안 줄인 상태에서 이 사람들을 기업으로 보내고 거액자산가한테 보내가지고 돈을 많이 벌면 다른 데 줄이는 거를 다 뺏어올 수 있는 그쵸. 상황인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미국의 월가와 한국의 여의도 혹은 한국의 뱅크, 한국의 은행, 미국의 은행에서 느끼는 내년의 경제, 내년의 금융시장의 환경과 일반 다중들이 느끼는 내년의 경기와 혹은 내년의 금융시장의 변동성에 갭이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예요. 요즘에 한국증권가 얘기 제가 뉴스로는 잘 전달 안 드렸는데 분위기 정말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사실 어제도 모 은행 그 임원하고 저녁을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부동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집 없는 사람은 사야 될 때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단언해서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뭐 그분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이제 틀리죠. 그냥 글쎄 섣불리 사면 안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얘기들을 이제 하면서 적어도 본인이 볼 때는 내후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기다려야 되지 않겠냐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그게 이제 은행, 우리 한국의 은행의 어떤
그 경영자 중에 한 명이 느끼는 바라는 거죠. 그때 되면 돌아설 거라는 게 아니라 그때 좀 가봐야 바닥이 어딘가라도 좀 가늠할 수 있지 그럴 않겠냐 가능성에 정도.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그건 뭐 그분의 생각이니까.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우리가 이렇게 순환론적인 사이클과 어떤 금융시장의 그 디테일한 걸 보는 사람들이 느끼는 바가 좀 다르다는 거죠. 예를 들면 최근에 뭐 약간 금리가 안정화되고 있긴 합니다만은 아직도 둔주라든지 둔촌주공이라든지 이런 대형 사이트에 미부장이 났을 경우에 그게 ABCP 시장에 이제 전이가 될 가능성이 있고 그게 소형 금융회사로 전이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촉각을 그쵸. 세우고 봐야 될 부분인데 예.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미국 시장도 그냥 이게 뭐 나스닥이 조정받고 뭐 이렇게 올라. 근데 이 실업률이라는 게 이런 실리콘밸리 월가 같은 이제 고소득자들로부터 시작하게 되면 통상은 내려옵니다. 맞아요. 통상. 예.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돈을 안 쓰기 시작하거든요. 예. 그래 이 사람들이 가야 될 레스토랑의 웨이트레스, 웨이터 이런 사람들이 고용이 안 좋아지는 거거든요. 사실. 예. 그러면서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제 고용도 한파로 이제 가게 된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 사람들이 그 어떻게 경기를 보고 있는가를 조사를 해봤어요. 월스트리트저널이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내년에 미국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 생각해보다 이 질문에 응답자의 52%는 현재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답변했고 좋아질 것이나 올해와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자는 각각 25, 18.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겁니다. 안 좋아질 거라는 게 52%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 제가 보는 거는. 예. 근데 금융권에 있는 사람들, 금융권의 전문가라는 사람들 설문조사를 해보면 이거보다 압도적으로 더 많이 나오죠. 맞아요. 네, 그래서 아직도 미국 기준으로 보면 아직도 미국이 소비 여력이 좀 있고 소비가 그래도 좀 살아 있는 상황이잖아요. 왜냐하면 그건 코로나 연간에 늘어난 저축 때문에 그런 건데. 그렇죠. 그게 소진이 됐을 경우에 잡마켓은 이제 서플라이 우위, 그러니까 공급 우위로 돌아설 가능성이 많고 그렇게 되면 아마도 미국의 여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내년 경기에 대한 인식이나 전망은 훨씬 더 안 좋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김로님 말씀이 되게 무서운 말씀을 하신 건데 우리가 내년에 안 좋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보다 훨씬 더 안 좋을 것 같은데 네. 그거에 대한 응답들을 보면은 한 절반 정도는 그래도 뭐 지금 정도는 되지 않겠어? 라는 답이 자꾸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실제로 이 데이터를 보고서 준비해야 되는 사람들은 야, 내년에 진짜 안 좋을 거야. 근데 그것들을 대중들이 잘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 라는 말씀을 지금 해주고 계시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냥 관성이라는 게 정말 무시 못하는 거예요. 이제 네. 코로나 연간에 풀린 그 유동성에 굉장히 많이 취해 있었고 그 취한 상태에서 이 각성 효과가 있는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냥 그러다가 또 말어. 네. 그거가 사실 투영된 게 연준에 대한 우리의 생각도 한 축을 이룬 거 아니냐. 연준은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거나 뭐 주가가 좀 빠지면 언제나 그랬듯이 다시 부양책을 쓸 거고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연준과의 인식의 갭 또 전문가 그룹인 월가나 뭐 이 실리콘밸리의 경영자들과 그들의 고용자들과의 인식의 갭 이런 것들이 아마 제일 크게 반영되는 구간이 언제일까 생각해 보면 그게 내년 1분기 혹은 내년 상반기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정도 지나면 아마 인식의 갭이 줄어들 거예요. 그 현실화되니까요. 네, 그게 현실로 이제 와 닿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제 자본시장의 변동성도 좀 줄어들 수 있고 바닥에 대한 인식 같은 것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사실은 그걸 섣불리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다라는 게 골드만삭스의 8%전 임직원의 8%를 줄인다는 감원 계획이 상징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번 주에 국회 토론회를 하나 가기로 했어요. 네. 자금시장 관련한 얘기였는데 네. 제가 그때 얘기하고 싶은 부분도 이게 지금은 좀 잠잠한데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중소형 PF라든지 그쪽에서 문제가 생겨서 금융사에다 타격을 주는 문제는 사실 정해진 미래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안 생길 거다라고 지금 아무 일도 없다고 해서 그런 일을 어떻게 잘 하면 그런 일이 안 생기겠지라는 기대를 사실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그런 이벤트가 나올 텐데 그걸 얼만큼 당국이라든지 맞아요. 해당되는 금융회사 혹은 건설사에서
잘 준비를 하고 있어서 그거를 최소화시킬 거냐의 관건이지. 그러니까 질서 있는 퇴진. 퇴진이 없을 수는 없고 최소한 우리가 이런 걸 예상해서 질서 있게 좀 퇴진을 시켜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었던 건데 네. 지금 김 프로님 말씀해주신 얘기도 잘 써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예. 자, 이 정도 하시고요. 네, 이제 시장 얘기 들으러 박병창 부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보시면 이제 여기 다이어리가 떡상내주. 다이어리가 들어 있습니다. 작년에 다이어리를 출시해 여러분과 함께 모은 다이어리 판매금을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데 전액 기부했었는데요. 올해도 2023년 다이어리와 함께 따뜻한 연말을 만들어 보려 합니다. 3프로TV 다이어리와 2023년의 시작을 이웃과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구매 방법은 영상 하단 댓글을 확인해 주십시오.